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는 전하진 의원으로부터 직접 의정활동을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더불어 전하진 의원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보좌관들이 저한테 상당한 채찍질을 해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지역에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마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굉장히 기분하고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라는 것은 제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한국 검찰 사장을 하면서 언론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또 돈도 많이 벌었었고 그러다가 넷기왕이라는 회사를 제가 인수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집까지 다 날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물론 고통스러웠지만 저보다 우리 집사람이 더 힘들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NHN이나 지금 안대 또 한국과 건가 이런 훌륭한 회사들이 이 건물들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많은 벤처기업가들이 그런 꿈을 꾸고 시작을 했다가 감옥을 가기도 하고 또 저처럼 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CEO만의 잘못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제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당시에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들, 장관, 많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도가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들어주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쓴 책이 대한민국을 버려라 하는 아주 불경스러운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덕분에 책을 하나도 안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에서 담고 싶었던 얘기는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지난 산업화의 여기 주역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대한민국이 2만 불까지 오는데 엄청난 성공의 DNA를 갖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가 앉아서는 결코 4만 불에 갈 수 없다.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결코 우리 자식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책을 쓰고 그리고 열심히 강연을 다니면서 저의 작은 날개짓이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으리라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거의 1년이면 한 100여 차례 강연을 다녔습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도 한 50여 차례 강연을 갑니다. 오늘도 이 보고대회가 끝나면 저녁에 안양에 있는 대림대학에서 강연을 또 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서 전문의들을 만나고 강연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작은 날개짓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 때가 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비주얼리티 시대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책을 보시면서 이 책은 일반인들보다 국회의원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다. 국회의원들한테 책을 좀 보내라. 그래서 제가 돈이 아깝다. 제가 사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읽지도 않을 국회의원들한테 이 책을 왜 보내줍니까? 안 보낸다. 보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보낼 돈도 없고 그래서 몇 분한테만, 한 20여 분한테만 제 책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보내는 게 있었고요. 또 제가 이
지역의 전임 의원이셨던 손학규 대표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의 제가 알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책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2008년도 1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책을 잘 읽었다. 그러면서 연말인데 바쁘실 테니까 연초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을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월 초가 되니까 바로 연락이 또 왔습니다. 한번 만나서. 그래서 2000년 초에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면 청와대를 뛰어넘는 꿈을 가지셔야 된다. 청와대 들어가는 게 꿈이어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청와대가 들어가는 것이 꿈이 아닐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박근혜 대표인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부모님을 비명에다 이르신 분인데 거기가 뭐가 좋다고 거기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권력이 허망하고 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고 권력이 얼마나 정말 몸소리 쳐지도록 싫은 경험을 다 하신 분이 뭐 때문에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 꿈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전을 가지신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셔야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도대체 산업화를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으니 공부를 좀 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좀 불러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아주 젊은 벤처기업가들 또 선생님들, 문화계 인사들을 이렇게 좀 몇몇 분들을 모아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꿈꾸고 있던 대한민국은 뭐 저희 꿈하고 거의 일치하지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집을 가져야 되고 차를 가져야 되고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정말 우러러보는 그런 역사적 대업을 이룬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그 꿈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꿈을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과연 그네들이 행복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왜 우리 아이들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각자가 자기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각자가 자기만의 행복의 기준을 갖는 나라로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 행복 시대라는 통치 철학을 가지시고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꿈과 끼가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05년도에 한 1년 정도 그렇게 매달 만나 뵙고 그 이후에는 서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만의 꿈을 갖기 위해서는 과연 뭘 해야 되느냐?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 거대한 교육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도저히 이건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채용 방식을 바꾸면 기업이 채용할 때 그런 인성을 가진 학생들을 뽑아준다면 대학 교육이 바뀌고 대학 교육이 바뀌면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이 바뀌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인성을 가진, 열정을 가진 친구들을
뽑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스펙초월 시스템입니다. 청와대에서 그것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에 공천을 받고 이 지역에 와서 제가 국회의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국회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준비되고 또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따뜻한 창조경제, 이것마저가 제 국회의원으로서의 비전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고통받고 마음으로 힘든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살 이유가 없어서 자살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자동차 잘 만들고 배 잘 만들고 휴대폰 잘 만들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지만 앞으로 과연 그거 갖고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악기를 잘 만들어서 여기다 악기를 쫙 갖다 놨다 하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악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박수 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악기를 감동의 음악을 연주해 줬을 때 우리는 감동의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악기들을 활용해서 감동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 감동의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고 그것이 한류요, 그것이 문화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따뜻한 창조경제 이 두 가지가 저는 24시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화두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화두의 핵심 지역이 바로 이 분당이다 하는 것을 제가 선거를 하면서 또 지역 활동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K밸리를 만들었습니다. K밸리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훌륭한 학교들이 산재에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 NHM 저 회사를 보십시오. 1999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35살 넘은 이혜진 사장이 지금 1조 부자입니다만 삼성 데이터 시스템 대리로 있다 나와서 만든 회사가 바로 저 회사입니다. 99년도에 방안 얻어가지고 창고처럼 있던 회사입니다. 저 회사가 지금 가치가 얼마가 됩니까? 10조 가치입니다. 매출이 2조 원이에요. 영업이익이 40% 납니다. 수천억을 캐시로 매년 벌어들이는 회사가 바로 저 NHN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너희들 독점하지 말라고 그렇게 손을 지르는 회사가 바로 NHN. 이 주변에 있는 벤처기업들, 판교에 있는 건물들을 보십시오. 저 건물들의 사장들이 나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40대 중반입니다. 옛날에 저랑 같이 소주 마시던 벤처한다고 소주 마시던 친구들이 다 지금 건물 주인들이 돼 있습니다. 저런 친구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인프라가 바로 이 롤모델들이 여기 잘 들리더라. 그래서 이 롤모델들한테 가서 당신들 뭐가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같이 일할 사람이 없대요. 아니 청년들은 지금 실업 일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난리인데 당신들 일자리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대학을 유치해야 되나? 그런 관점에서 시각을 좀 이렇게 좀 넓게 봤더니 가천대를 비롯해서 을지대학교, 신구대학교, 영지대학교, 수원대학교 요 좀 넓게 보면요 대학이 20개가 쫙 둘러져 있습니다. 20만 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만 명의 학생들이 뭘 쳐다보고 합니까? 삼성전자 쳐다보고 공부하고 있어요. 왜 삼성만 쳐다보고 있냐? 그럼 그 대학들은 도대체 뭘 쳐다보고 있습니까? 교육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부에다가 보고서 갖다 놓고 교육예산 받는 데만 혈안이 되니까 1년에 우리는 글로벌 대학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교육부에 와서 예산 받으러 생각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스탠포드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이 처음부터 글로벌 대학이었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었습니까? HP, 애플이 다 창고에서 시작한 회사죠. 그 HP, 애플의 스탠포드라는 그 로컬의 조그만 대학이 그 기업들한테 훌륭한 인재를 제공하고 훌륭한 기술을 공급하면서 이 기업들이 글로벌 대학이 되니까, 글로벌 기업이 되니까 스탠포드도 통달한 글로벌 대학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대학들한테 내가 당신들이 글로벌 대학이 되려면 여기 있는 기업들을 60자라는 기업을 600자로 만들어라. 그래야 같이 창조 연계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 불러 모았어. 총장님들 다 불러 모으고, 여기 있는 기업들 다 불러 모으고, 이재계에 있는 관공서 다 불러 모으고, 도지사님 불러 모으고, 모시고, 다 모셨어. 청담시장.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협력해서, 어떻게 60조 회사가 600조가 되도록 만들 것이냐? 이거를 고민합시다. 어떻게 이 60조라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들을 우리가 대학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느냐? 그게 부족한 게 뭐냐? 그걸 채웁시다. 그런데 정부에다 손 내밀지 맙시다. 정부에 손 내밀지 맙시다. 정부가 하는 방식대로 해서는 창조 경쟁에 일어날 수 없으니 기업, 당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뭔가를 만드시오. 그래서 지금 공익법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거 돈 좀 모으려고 했다가 완전히 이상한 놈이 돼버렸습니다. 민주당에서 저렇게 돈, 초선의원 되자마자 기업들 돈 뜯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쨌거나, 조만간 공익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그럼 이 공익법인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도대체 10년 뒤, 20년 뒤에 세상은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을 첫 번째로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 여기서 한번 놀아봐 하는 캠퍼스를 하나 만들어가. 그 캠퍼스에 창업하는 사람, 예술가, 작가, 아무나 들어가야 됩니다. 자격 없다 이래. 아무나 와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거기서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것들이 나오면 그것을 투자해주고 키워주고 그래서 그거를 글로벌 회사들하고 연결해주는 몇 가지의 기업들을 함께하는 이것을 지금 만들어가려고 많은 그 기업가들이 매주 만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주체가 여러 기관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그걸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서현동에 강리영 디지털 고등학교를 갔어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더만요. 물론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제가 가서 봤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자를 바로 취업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그 학교에 다니면서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해서 쭉 경력을 20년 동안 쌓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국가직무표준입니다. 이거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든 직종의 국가직무표준을 만들라고 오다를 내리셨습니다. NSC. 그러니까 의사는 의대에서 나오면 그냥 의사가 되고 또 레지던트 뭐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용사 직무표준이 뭐냐 이거. 미용사는 어떻게 하고 미용사가 처음에 됐을 때 그 다음 10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는 어떤 기술을 더 쌓았을 때 이분이 미용사로서 최고의 명장이 되느냐 이 직무표준을 만들어라. 각 직종별. 그래서 그 직무표준에 의해서 교육도 하고 일도 하고 또다시 대학도 가고 이렇게 해서 한 20년 동안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양양 디지털고등학교는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직무표준을 하고 그 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따라서 기업하고 연계가 돼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고 또 그 과정에 따라서 대학하고 연계해서 이 친구들이 몇 년 지나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서 대학 학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점점 10년, 20년 되는 명장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WQ브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기업과 고등학교와 기업과 대학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서 WQ브. 당국대학이 있습니다. 여기 당국대학이 이번에 창업 선도대학이 됐는데 당국대학의 총장님이 부총장님이 오셨어요. 저는. 의원님, 제가 PBL의 스탠퍼드가 되겠습니다. 당국대학.
좋지요. 그래 주십시오. 서울예술대학교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한국기술대학교 있습니다. 안산에 같이 합시다. 국민대 총장님은 초청단한테 오셨습니다. 같이 합시다. 제가 거기 창업 지금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끼는 많다는 겁니다.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천혜의 자원이. 여기는 아트센터도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에클리 회장, 요스마 펀드의 에클리 회장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펀드 회장님이 오셔서 제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러시아에 갔더니 모스크바의 실리콘밸리를 보여준다고 해서 갔더니 건물 하나 지어놨더라 이래.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직 멀었다 뭐 이런 뜻이었겠죠. 그래서 시간을 잠깐만 내시면 좋으니까 잠깐만 가봅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판교를 보여주고 저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야 오페라 하우스가 있냐?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은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화와 스포츠와 교토, 그 다음에 우리 서울 15분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그룹 주민들, 우리 분당에 복지회관 노인정 가면요, 어르신들이 영어책 읽고 계시고 일본책 읽고 계세요. 네? 다른 노인정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을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보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경험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사람과 인프라가 다, 그 다음에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다 있는, 도대체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각자 훌륭한 사람들이 여하이 같이 어깨를 맞대고 우리가 함께 이 지역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실리콘밸리를 만들 수 있냐? 함께 머리 맞춰서 고민하는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것만 하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창조경제의 중심도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K밸리 포럼 창립식에 김문수 도시사께서 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전화 왔습니다. 얘가. 아유 전 의원님 깜짝 놀랐습니다. 만납시다. 만났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뭘 도와줄 거야? 뭘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줄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합니다. 나중에 도와주십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도시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분당은 창조경제의 핵심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분당이 창조경제의 핵심 도시가 되면 광교, 동탄, 과거 분당이 강남의 베드타운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기가 중심 도시고 동탄이 베드타운이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창조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부족한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예요. 충분히 있지 않다 이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딴 데보다 많습니다만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은 문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주민들과 기업인들과 학교와 모두가 함께 머리 맞대서 어떻게 같이 갈 건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디자인진흥원에 가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저희 K밸리와 분당경찰서와 분당구청이 사인을 했습니다. 무슨 사인을 했냐면 정자중학교를 모델로 해서 자, 이 정자중학교에 새로운 디자인을 집어넣어서 범죄가 예방될 수 있는 좀 색다른 분위기의 학교를 만들어 봅시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공간을 활용할 학교, 학생, 선생님,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서 학교를 잘 만들면 거기에 페인팅칠까지 학생들이 직접 하게 되면 자긍심을 갖게 되고 또 그 학교를 어떻게 만들 건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서울에 있는 공진중학교라고 아주 그 카페들이 많은 학교였는데 그 학교의 디자인을 어떻게 바꿨냐면요. 아주 후미진 데 있잖아요. 학생들 담배 피고 하는데 거기다 CCTV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CCTV 카메라 달아가지고 학생 주임 선생님이 그 카메라를 감시해서 담배 피우는 거 때려잡을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에서 나오는 영상이 학교 입구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멀티비전 설치를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방송국처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춤을 추고 놉니다. 거기서 춤을 추고 노는 것이 바로 이 학교 메인 프로에서 보여주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후미진 데가 담배 피고 숨는 데가 아니고 거기서 놀아라. 그래서 그 후미진 데는 샌드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 놨어요. 애들이 거기서 그냥 샌드백 치고 놀라. 디자인을 좀 바꿨더니 달라지더라. 또 최근에 서울에 있는 아주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판자촌인데 거기에 이제 후미진데 범죄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 많이 나는 곳을 뭘 만들었냐면 올레길처럼 산책 코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산책 코스. 조명도 좀 달아놓고 1번, 2번 숫자도 달아놓고 그래서 산책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 길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후미진 곳이었는데 산책 코스로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리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율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지금은 일제시대 때 그냥 똑같이 탄핵받은 듯이 한 교실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지역사회와 학교와 또 관공서가 정부가 같이 손을 맞대고 거기에 아이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학교를 좀 바꾸면서 그 지역사회가 좀 살아가면 어떨까 해서 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꿈꾸는 건요,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분당은 열심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그런 지역으로 유명합니다만 아이들이 자기의 꿈과 끼를 가지고 마음껏 그 꿈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지역부터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분당에 있는 젊은이들은, 분당에 있는 학생들은 좀 더 활기차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활기차게 자기의 뜻을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환경과 그런 학교와 그런 인프라를 이 지역에서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은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창조경제 부분에서는요. 제일 먼저 제가 손댄 것은 아마 지역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에너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겨울 되고 여름 되면 맨날 에너지 절약하라고 하고 에어컨도 못 키게 하고 학교에 가면 에어컨도 못 키게 해서 그냥 애들이 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업을 받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부 시대. 그래서 저 일 앞에 있는 부총리하고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야 우리가 당신들을 이렇게 본받고 잘 살라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금 본받는데 도대체 여기 더 없냐? 자기들 대에어컨 폭박들고 사는데 말이 안 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막 떠드는 시기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1년에 60시간입니다. 60시간. 여름에 잠깐, 겨울에 잠깐입니다. 여름에도 낮에 한 2시, 4시 정도 요때 더운 겁니다. 요때 전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발전소를 막 집니다. 원자력 발전소 져야 된다고 그러고 더 발전소를 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에너지를 더 만들어내야 된다. 왜? 피크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역발상을 한 거죠. 왜 에너지를 자꾸 더 만들기만 하려고 하느냐. 줄이면 되지 않느냐, 줄이면. 줄이는 걸 강제로 줄이라고 하지 말고 이걸 사업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사업으로. 그랬더니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수요관리 사업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전기를 줄이는 사업자를 발전소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거래소에서 내일 2시부터 4시까지 전기가 필요해요. 100메가와트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급전 지시를 합니다. 야, 내일 2시부터 4시까지 100메가와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 빨리 제출해. 그럼 그때 우리가 100메가씩 공급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제일 비싼 전기를 주고 사와야 됩니다. 보통 원자력 전기가
80원 정도 하면 160원 정도에 사와야 됩니다. 그러면 물며 계산업기로 160원의 전기를 써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한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2월부터 이제 통과를 시키는데요. 뭐 아주 어렵게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가 되면 전력거래소에 수요관리 사업자라는 사업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 내일 2시부터 4시까지 100메가 전기 필요하니까 공급할 사람 그러면 이제 160원에 공급하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수요관리 사업자는 뭐라 하면 우리가 100메가 안 쓸게라는 사업자가 생깁니다. 아 그래? 그러면 160원 주고 살 거를 그 돈을 안 쓰겠다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럼 안 쓰겠다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전기를 절약한 사람한테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수요관리 사업자예요. 그럼 이 사업자가 활성화되면 피크 때 전기를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들쓰게 되면 발전소를 들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전기를 저장하는 ESS라는 새로운 산업이 또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산업이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제러미 리프틴이 얘기하는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3차 산업혁명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지난 1년 동안에 제가 제일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하시면서요. 그리고 에너지 하시는 분들은 이거 초선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건들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이거 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상임위에서 한전 사장한테 당신들이 대한민국 한전이냐 어느 나라 한전이냐면서 큰 소리까지 쳐가면서 이 법을 통과를 아직 통과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서야 이제 에너지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에너지 분야의 기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창조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에서 창조 경제의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서 창조 경제의 바람을 좀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대구에 있는 대구 한방대 총장께서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시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지 뭐 참 분당만 가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대구도 저희 같은 케이블리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제일 빨리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장님이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어쨌거나 뭐 그냥 이게 아까 한전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미래인재교육성 포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들어온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스펙트롤 시스템을 지금 그 채용할 때 학교 성적, 토익 점수 이거 보지 말고 일단 인성을 먼저 보고 한 10배수 정도를 뽑은 다음에 그때 가서 성적을 보고 학교를 봐라. 이것이 스펙트롤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뭘 기준으로 뽑냐? 인터넷으로 한 달 정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인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소셜 리크루팅 방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들한테 먼저 적용하라고 대통령께서 아예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도 1차 면접 대상자를 뽑는데 성적이나 토익 점수나 이런 것보다는 인성을 먼저 보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신문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요. 자기 꿈이 뭔지, 얼마나 열정을 가진 사람인지를 먼저 보게 된다는 거죠. 네 꿈이 뭐냐? 물어봤는데 저는 남을 도와줄 때 가장 행복해요. 이런 사람들. 그럼 남을 도와줄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한 10배수 정도를 모아서 가장 열정 있는 그 중에서 우리 회사가 맞는 사람을 뽑아서 남을 도와주는 일을 시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극을 얻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밸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 욕심은 지금 우리 지역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하수종말 처리장이 1년에 한 2억 정도의 유지비를 그냥 주고 그냥 공토로 좀 나와 있습니다. 또 그거를 지금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는 그거를 이제 만약에 좀 매각을 해서 또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도 같은데, 제 생각은 거기가 우리 젊은이들의 창조경제의 캠퍼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거기를 창업도 하고 애들이 거기서 토론도 하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거기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KB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뭘 하겠다는 그 컨텐츠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자, 이것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우리한테서 와서 해라 라는 곳은 많기 때문에 뭐 대충 뭐 이제 그냥 그다음에 분당발전소 분당동에서 오신 분들께 얘기했지만 분당에 있는 그 남동발전이 뭐 좀 그 지역 분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뭐 문제가 많고 어쩌고 그래서 몇 번 주민회의를 하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서로가.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듣고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바로 가봤습니다. 남동발전에 들어가 봤어요. 그날은 바로 갔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찰주망을 쳐놓고 되게 막 정말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안에서 뭔가 이상한 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도대체 뭐 가스탑이 냈다가는 하나 있고 말이지. 뭐 별게 없는데 왜 여 앞에다 이렇게 철조망을 쳐놓고 저 난리 쳐놨냐. 예?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여기가 말이죠. 뭐 환경 발전소라서 해외에서 대통령들이 오시면 여기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아니 해외 대통령 방문하라고 하면서 왜 지역 주민들한테는 방문해서 보면 더 좋아질 텐데 그걸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 박건정 시의원하고 우리 하면서 이제 지금 매달 만나시나요? 매일 만나요? 박건정 시의원이 어디였어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대화하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 발전소로 들어가 보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들 오해가 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만나고 서로 얘기하고 풀릴 일을 안 보고 그냥 바로 이웃인데도 안 보고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도 좀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금정 철탑은 우리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됐고요. 요거는 뭐냐면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여기 지나다니기가 굉장히 무섭다. 이게 어디냐면 저 정자동 저쪽 어디입니까 고속도로 지나서 북내동에서 이제 정자역도로 나오는 폭풍입니다. 여기가 고속도로거든요. 근데 어둡다고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으로 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보고 빨리 가보라고 가봤더니 진짜 이렇게 어두워서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도로공사에다가 부탁을 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민들을 이렇게 만나서 보면 구청에다 얘기해도 말도 안 들어주고 막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있고 시도위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으면 구청에다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 사무실에다 연락을 주셔서 우리 지역 사무실에서 연락을 하게끔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도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한까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막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2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앞으로 제가 2년이 남았는데요. 아무튼 2년 동안 저는 가시적으로 이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또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저희가 하니까 정말 뭔가 다르다 하는 그런 주목받는 컨텐츠가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겠다는 소리는 처음부터 안 했고요. 컨텐츠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고 아이들이 정말 열정이 있고 꿈이 있어서 그냥 활개치고 이런 컨텐츠가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끊임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비슷한 얘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 홈페이지
그래도 톨게이트가 이쪽으로 거쳐서 다 분당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미국이고 저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은 괜히 시발도 뭐 시간 낭비하고 그래요. 그래서 국내도에서 그게 직결하는 걸 도로공사에서 몇번 걸리는 행동인데 예산 때문에 안 오는지 또 정자동 쪽으로 빠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나 별도로 자기네 본사인데 다 내밀었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교통유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지역 분들만이 혜택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쪽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동네 교통이 지금 어차피 저쪽으로 돌아서 킨 다음 때문에 더 많이 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수지나 뭐 용인이나 이런 분들도 올 수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때문에 지금 좀 정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분, 예, 그 앞에 그동안 2년 동안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일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교육 정책이 잘못되어가는 부분을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대학을 나와야만이 취업이 된다. 그래서 대학을 나오지 않고는 도저히 취업이 안 된다는 이 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폭이나 산으로 가지 않는가. 그래서 각 가정마다 자녀들을 둔 가정은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애를 대학을 시키고 나도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원을 또 시키고 돈이 또 부족하니까 빚을 내가지고 대학 교육시키고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거기에 걸맞는 취업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모두가 대학 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학 문이 넓으면서도 또 인류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들은 또 재수를 또 합니다. 재수 사무소까지 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게 국회에 발의를 하셨는지 그게 좀 듣고 싶고요. 혹이나 이 기간 동안에 이 교육정책을 확실하게 좀 바꾸어 주셔야만이 이 나라가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자녀들을 더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뭐 100% 동감하는 말씀이고요. 대통령께서 가장 역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스펙트럴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국가표준 NSC를 만들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바로 직업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사실 기업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뽑아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고등학생들을 뽑은 게. 근데 지금 남동발전이 시범적으로 작년에 20명을 뽑았습니다. 우리 남동발전이요. 올해도 지금 시범적으로 계속 고등학생들을 뽑는 공격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것이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제가 왜 빨리 될 수 있다라고 보느냐면요.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성악대에서 이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말이죠. 좋은 스펙으로 애들을 뽑았는데 그 애들한테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상담가들이 이 스펙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이라고 삼성인데 삼성에 들어간 친구들이 1년 안에 30%가 그만두고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도 말은 안 하지만 되게 가슴 아파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어렵게 애들을 뽑아놨는데 이 뽑아놓은 애들이 1년 만에 30%가 그만두고 나갑니다. 너희 왜 나가냐? 월급이 적냐? 뭐 때문에 나가냐? 복지가 잘못됐냐? 우리 젊은이들 하는 얘기는 싫어요. 싫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공부하면서 목표로 생각하고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봤더니 복사하고 커피 날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나? 이러고 30%가 그만두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도 이 교육제도에 의해서 좋은 스펙이라는 아이들을 뽑아왔지만 이 아이들이 결코 기업에 도움이 잘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맥주 파티도 하고 사우나도 데려가고 뭐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도움이 돼서 저는 몇 년 안에 아마도 대학 성적이라든지 또는 학교랄지 이런 걸 보고 적어도 1차 면접 대상자를 뽑는데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뽑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오늘 뭐 시간이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흘러서 좀 지루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시간을 있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박수 받고 보고 드릴 수 있어서 힘도 나고요. 남은 2년 동안 제가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의정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